그 유모차에 딱 봤는데 멍멍이가 있어. 그러면 멍멍이가 내 아파트를 50억, 60억에 받아줄까? 네, 장수원입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주식 익절금으로 다시 주식으로 가느냐, 아파트로 가느냐, 어디가 좋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개인 분석이니까 편하게 들어주세요. 요즘 사람들이 돈복사라는 말을 되게 쉽게 사용합니다. 뭐냐면은 이 돈복사라는 개념은 이제 유튜브에서 투자 강의, 부자 되는 방법, 성공 관련된 컨텐츠에서 이 돈복사라는 그 개념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일반인들한테도 이 돈복사라는 단어들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이 과열이 됐다는 소리죠. 일반인 또 돈복사 이야기하고 일반인 또 반도체 AI 하이테크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 정말 지나가는 개도 5만원짜리 물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지금이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열이 되니까는 이미 기존에 주식을 좀 투자해 보셨던 분들은 이거는 너무 과열이 됐다. 이제는 엑시트를 해야 한다 해서 반도체 주식을 이제 익절을 하시고 그 익절한 걸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던가 강남 마용성 아파트 구매로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들이 지금까지 이어졌어요. 근데 이게 조금 위험하다는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분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주식이나 아파트는 다른 것 같지만은 똑같은 겁니다. 한국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은 게임이야. 주식에 돈을 빼서 아파트에 투자하면은 다를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똑같은 게임이고 주식보다 아파트가 조금 속도가 느린 거 그것뿐이 차이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주식처럼 아파트도 지금은 모든 게 전산화가 돼 있고 모든 게 통계하고 데이터하고 실거래가하고 매물하고 계약 체결 여부까지 다 나오니까 지금 주식 매도 걸어놓는 거나 아파트 부동산에 내놓는 거나 똑같고 매수하던가 아파트 사는 건가 지금 거의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주식과 아파트는 거의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은 이제 코로나 불장 때처럼 가자를 외치면서 주식이 계속 하염없이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좀 이 주식이라는 게임을 좀 해본 사람은 이쯤 돼서 익절을 안 하면은 시장에 나는 다시 흡수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익절이라는 거 하죠. 요즘에 또 특이한 게 이 돈복사라는 개념도 사람들이 많이 쓰지만 이 익절이라는 개념도 요즘 많이 뜹니다. 사실 익절이라는 말도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돈복사 익절금 이 두 가지 말이 주변에서 들릴 정도로 지금 주식이 초과열돼 있다라는 소리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지 않는 소리인데 그게 들릴 정도니까.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주식하고 아파트는 사실 똑같은 게임이라는 거. 이거는 돈을 걸고 기다리는 그 구조니까 이게 사실 투자라고 생각하지만은 베팅하고 기다리는 도박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 주식과 아파트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마치 능동적으로 판단해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우량주 아니면은 좋은 아파트 단지에 한 배에 그냥 올라탄 수동적인 입장입니다. 그 배에 같이 올라탄 부분인 거지 내가 그 안에서 능동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액션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금리를 정할 수도 없고 환율도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외국인 투자자도 아니고 내가 기관 투자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전쟁을 일으키고 말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주식하고 아파트에는 이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돈 넣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도박처럼 베팅하고 따면 먹고 아니면 물리고 그거랑 똑같은 구조인 거죠. 지금 요즘처럼 장이 좋으면은 이게 내 실력인지 장이 좋은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올라타면 다 번다고 생각하니까는 계좌가 이제 불어나니까는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 계좌에 찍힌 숫자는 사이버머니입니다.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확정을 하기 전까지는 그 돈은 언제든지 시장에 흡수될 수 있는 사이버머니에 불과할 뿐이에요. 근데 계좌가 늘어났다고 내 머릿속에는 이미 나는 계속 맞출 수 있다. 이 장 분위기는 계속 간다. 이런 긍정적인 회로가 돌죠. 대한민국 주식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 셀 수도 없이 많은 개미들이 다 골로 갔는데 그 골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모르는 이야기죠. 대한민국은 주식으로 한 번이라도 뒤어본 사람은 모두 다 익절을 하고 나오지 절대로 이거 장기적으로 계속 간다 더 간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주식 처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시장에서 환수를 해갑니다. 우리가 카지노에 가서 돈을 땄어도 그 돈 처음에 딴 돈 들고 바로 나오면 그 돈은 내 돈이지만 그 돈으로 다시 치는 순간 그 돈은 반드시 카지노에서 환수해 가요. 주식에서는 깡통 차보기 전에는 익절이라는 개념이 체감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빌딩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건물주들을 만나보고 항상 제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서 건물주가 됐느냐. 한 명 한 명의 그 성공 스토리를 제가 다 물어봐요. 나는 그게 좀 개인적으로 이 직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돈을 벌었는가를 제가 다 물어보는데 그중에서 주식으로 돈 벌어서 건물주가 됐다, 부자가 됐다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사업을 해서 수백억을 벌었는데 갖고 있는 빌딩은 꼴랑 30억, 50억짜리 빌딩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제가 딱 물어봅니다. 도박 아니면 주식.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큰 빌딩의 건물주가 아니라 작은 빌딩에 작은 자산밖에 이룩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꼭 그 중간에 도박 아니면 주식이 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다 하는 말이 주식으로 깡통을 한번 차봤다. 그래갖고 다시 또 얼른 정신 차려갖고 사업을 한 가닥이 있으니까 그걸로 다시 해갖고 요만큼 수백억은 아니지만 수십억대의 건물주는 될 수 있었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도 이 주식이라는 게 무서운 게 이 마약 같아갖고 그렇게 깡통까지 차봤던 건물주인데도 20년, 21년 코로나 불장 때 그때 그 유혹을 못 이기고 또 주식을 한 거야. 자기가 나한테 고해성사를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때 그 불장의 유혹을 못 견디고 또 주식을 했다 이거야. 아마 지금 반도체장도 들어갔을 거야. 근데 요번에는 틀리죠. 그 사람은 깡통을 한번 차봤기 때문에 익절을 해야 한다. 익절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은 이 돈은 반드시 시장이 환수해 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도박을 해도 따면 나와야지 그 돈으로 계속 치면은 반드시 카지노가 이긴다. 근데 지금 우리는 거의 전 국민이 이 반도체 AI발 반도체 장 하나에 올인하는 분위기죠. 그거 말고는 우리가 지금 다른 경제 성장의 대안이 없는 구조죠. 근데 이 AI 반도체 하이테크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은 다른 어떤 산업이나 이런 거는 점진적으로 물량이 줄고 점진적으로 시장 구조가 변하거나 대체제가 나오면서 효율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대체되는 시간 순서가 있는데 이 하이테크라는 거는 신기술이 하나 나오는 순간 그냥 게임 체인저가 돼버리니까 절단 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상황에서 AI가 필요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반도체가 10분의 1 절반 이하로 적게 들어가면서 더 고효율로 돌릴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종류가 나오던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나온다. 하이테크는 아무도 몰라. 어떤 기술을 누가 어떻게 만들어서 기술 혁신을 만들지 누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 하이테크는 그것도 한 방에.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 반도체 관련해서 혹은 이 하이테크 관련해서 이 불장을 맞는 거는 우리가 처음이 아닙니다. 옛날에 일본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 대만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 지금은 우리 한번 이러는데 그게 다 장기적으로 이어진 구조가 아니죠. 그때 주인공이 다 한 번씩은 있었지만은 그건 절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을 본 사람은 지금 한국의 이 반도체 지금 불장도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판단 안 하실 건데 지금 이걸 처음 겪는 분들은 마치 이게 영원히 갈 것처럼 너무 과열돼 있다. 오죽하면 지금 돈 복사하고 다니고 이쪽에서 익절해야 한다 그러고 이게 지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이 주변에서 막 나와. 지금 이 이야기 들어보면 이거 좀 주식이 그러면은 좀 위험하구나. 너무 과열됐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한테 선택지는 딱 옵션은 2개입니다. 주식을 가던가 아파트를 가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주식이 무섭다. 내가 언제까지 계속 맞출 수도 없고 그러면은 아파트로 갈아타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다? 지금 아파트도 주식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파트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 5월 9일부로 양도세 중과 유예 끝났죠. 이제는 양도세 다 두들겨 맞으면은 내가 마진을 거의 못 먹는 구조예요. 취득세 중과에 양도세 중과 지금 앞뒤로 지금
다 막아놨어. 다 막아놨는데다가 요번에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눈치 볼 거 없잖아. 눈치 볼 거 없으면 그때 지금 분위기 봐서는 보유세하고 장특공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나도 몰라. 근데 일단은 보유세는 전 세계 평균으로 봐도 한국이 보유세가 너무 낮다라는 취지에는 뭐 반박의 여지가 없고, 그리고 장특공제도 마찬가지로 이게 옛날에 1주택 가진 사람 배려해 주려고 해놨는데 지금은 뭐 주택이 이거 아파트가 뭐 빌딩 가격하고 맞먹는데 이거를 뭐 매매 차익을 다 빼주는 이 장특공제 취지하고 안 맞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유세하고 장특공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명분이 충분합니다. 마치 그 상속세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상속세가 제일 높아서 전 국민이 힘들다라는 그 여론이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지금 한국에서 아파트에 보유세하고 장특공제 조정이든지 폐지든지 요거는 굉장히 명분이 있는 상황이에요. 추진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스탠스 자체가 1주택 이외에는 아파트, 투기 이런 거 하면은 그 돈 다 그냥 가져가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전 영상들에서 보셨듯이 지금 저출산 고령화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고소득자가 없는 산업 사회로 가다 보니까는 내가 지금 뭐 30억, 40억 아파트 잡아봤자 뒤에 뭐 50억, 60억 받아줄 친구들 안 보이죠?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제 말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제가 아주 단정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공원에 산책을 나가보세요. 길에 유모차가 지나가잖아. 근데 그 유모차에 딱 봤을 때 거기에 아기가 들어있으면은 내 아파트를 받아줄 미래 매수자가 있는 거고, 거기를 딱 봤는데 멍멍이가 있어. 그러면 멍멍이가 내 아파트를 50억, 60억에 받아줄까? 멍멍이가? 그러니까 지금 내 아파트 받아줄 아래에서 올라오는 세대 구조가 없고 밑에는 멍멍이만 있어.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역피라미드인데 밑에 거의 멍멍이가 있다고. 멍멍이가 아파트를 어떻게 받아줘? 이거는 웃자고 한 소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정부에서는 이 아파트를 들어가는 것도 힘들게 해놓고 나오는 것도 힘든 구조 상황에서 지금 보유세하고 장특공제가 불리한 상황으로 가면은 지금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중장년층들이 현금 흐름이 안 나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할까? 그리고 그 선택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까는 아우 이제 말하기도 싫어요. 입이 아파. 하여튼 멍멍이가 내 아파트 받아줄 일은 없다. 근데 요즘 경제에 관련해서 누구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항상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그럼 우리도 일본처럼 되네. 일본처럼 되는 거네. 이런 맞장구 치는 사람들 가끔 보셔. 그 사람은 굉장히 시야가 트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일본하고 뭔가 라이벌 의식을 갖고 일본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출산 고령화도 일본이 먼저 왔고, 경제 불황도 일본이 먼저 왔고, 장기적인 침체도 일본이 먼저 왔고, 항상 우리는 일본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갔는데 우리는 일본하고 맨날 라이벌 구조로 만들어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죠.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에 있는 노인들이 아니 그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주식에도 안 넣고 은행에도 안 넣고 부동산에 취득도 안 하고 집에다가 현금을 쌓아놓고 있어. 재테크를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뭐 이해가 안 되지. 왜 돈을 안 굴리고 집에다가 그냥 돈을 모셔놓고 있나. 근데 앞으로 우리는 그거에 이해가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어딘가가 안전하다라는 그런 개념 없이 크게 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주식이나 아파트에 크게 한번 뒤어보면은 어떻게 된다?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일단은 생존을 선택합니다. 살아남아야 할 거 아니야. 생존하고 버티는 구조로 갑니다. 그러니까 생존하고 버티는 구조는 뭐야? 안 쓰고 안 입고 소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이 장기 불황으로 간 거예요. 노인들이 많은데 노인들이 돈을 안 쓰고 재테크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돈은 집에다 모셔놔. 그렇게 30년을 가버렸어. 그러다가 요즘에 다시 또 젊은 사람이 조금 늘어나고 취업률이 좋아지고 경제가 돌아가니까는 요즘에야 좀 일본이 다시 활성화가 된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 일본은 그러면 30년 겪고 넘어갔어. 다시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 그럼 우리도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인구 구조, 한번 줄어든 인구 구조는 다시 회복하는 게 한 세대 이상, 거의 두 세대 가까이 걸립니다. 지금 적게 태어난 사람이 성인이 돼갖고 다시 다출산해갖고 그 다출산에서 또 다출산을 해야지만이 한 두 세대에 걸쳐서 시장 경제를 받쳐주는 인구 구조가 나와야지 경제가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는데, 지금 한국은 인구 구조가 일본보다 더 급격하게 저출산 고령화로 가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인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춥고 긴 터널을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지금 주식과 이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불꽃일 수도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I 반도체 호황이 사라지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지금 성장 동력이 없죠. 지금 반도체 말고 뭐가 있어? 없지. 거기에다가 저출산 고령화로 아이는 없고 학교는 폐교하고 어린이집도 다 사라지고 노인들만 많아. 근데 그 노인들도 요양원 가거나 사망해. 사람 자체가 줄어들어. 그러면 남아있는 건 아파트밖에 없는데 그 아파트는 누가 받아줄 것인가? 굉장히 삭막하죠. 굉장히 삭막한데 이렇게 춥고 긴 터널이 오래 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지금 반도체 주식을 익절한 사람이 다시 주식에 돈을 넣느냐 아니면은 아파트로 갈아타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제 의견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투자라는 거는 현재 저평가된 자산이고 현금 흐름이 나오고 엑시트 구조가 있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게 투자라는 개념인데 지금은 주식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고점이죠. 고평가돼 있고 제일 비싸고 고점인데 더 올라간다고 우리가 계속 꼭지에서 받아갖고 그 위로 올라타고 있는 구조죠. 저가에서 잡는 게 아니라 지금 고가에서 잡아서 더 올라간다라고 계속 지금 뽐뿌질을 해갖고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투자가 아니라 거의 투기에 가깝습니다. 더 올라간다에 지금 베팅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저평가된 거를 싸게 사갖고 제값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은 지금 어딘가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주식과 아파트처럼 계속 꼭지 위에 꼭지를 계속 찍어가면서 고평가에 고평가를 찍어주는 개념이 아니라 왜냐면 그러다 보면은 마지막 꼭지에서는 내가 물리는 거니까 그런 자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저평가가 되어 있어야 하고 한마디로 현재 싸야 하고요. 두 번째 현금 흐름이 나와야 합니다. 앞으로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자산이 현금 흐름이 안 나오는 자산일 거니까 앞으로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게 장땡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세 번째 엑시트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빠져나오는 구조가 있어야 하고 내 뒤에 받아주는 사람이 눈에 보여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투자하셔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